네, 이어서 조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사에서 조선업 담당하고 계시는 항공까지 이어서 말씀을 주실 그 김종훈 책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앞서의 건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네, 다를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연구원입니다. 근본 조선업 크레딧 아웃룩에서는 흑자 전환이 모두 마무리된 조선사들의 내년도 방향성을 좀 제시드리고 신용도상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조선업은 사업 환경과 실적 방향 그리고 등급 전망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에서 우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와, 현재 조선업계는 실적 우상향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추가로 개선되고 신용도 개선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떠한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2024년 들어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시작된 조선사들의 흑자 전환은 당시에 단순한 일회적 성격이 아니고 손익 개선의 구조적인 분기점에 도달한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후로 2년 동안 저희가 이를 신용등급에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업계 선두로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HD 현대중공업은 작년 신용등급이 A로 상향이 되었고요. 올 11월에는 등급 전망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작년 초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중공업도 작년 등급 전망 변경을 거쳐서 올 6월에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로 상향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 작년 두 차례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금년 들어서는 흑자 전환에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면서 11월에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구원님 바쁘셨겠습니다. 계속 네, 말씀 주십시오. 바쁘게 조정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등급을 보유한 대형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사들도 저희 등급은 없지만 2024년 들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실적 턴어라운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실적 기반의 신용도 상승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업의 2025년 사업 환경 전망은 우호적으로 제시합니다.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 확충으로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적정 성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여건을 먼저 보면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의 경우에 누적된 잔고가 많아서 발주는 올해 다소 좀 축소될 것으로 내년도에 다소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초과이익을 향유했던 선주들이 아직도 굉장히 충분한 재무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나 메탄올 이런 메탄올 추진 선박과 같이 친환경 선박들로의 교체 수요가 당분간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 관련한 발주라든지 해양 프로젝트 관련 발주 움직임도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신규 발주가 감소하겠지만 과거 불황기 대비해서 여전히 양호한 수주 여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들도 2에서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조선사들 전반의 교섭력이 높은 상태이고 선가 하방이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 항상 조선업의 리스크 요인인데요. 가동 중단되었던 야드들이 가동 재개를 좀 하고 또 확장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선 관련해서 수주 레코드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사들로 인해서는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도 금년보다 추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수년간 수주잔고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HD현대그룹, 조선 3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주요 5개 조선사들이 현재 3년치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들 5개사의 합계 잔고 규모가 13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고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2021년 말 이전 수주분들을 저희가 저가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물량의 비중이 현재 전체 잔고 내에서 한 10에서 30% 내외로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정 부하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잔존하는 저가 물량들도 내년을 거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가와 인건비 등 제반 원가 부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장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선가는 23% 상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후판 가격은 16%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강제가 안정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가시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분명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기진행되었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현재는 크게 축소된 상태여서 인건비도 적정 수준에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선업 등급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잔고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실적 개선 흐름이 신용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 부여하에 수익성 추가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지난 6월 등급 상향 이후에도 실적 개선 추이가 지속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 공정보안을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는지 여부와 운전자본 부담 통제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크레딧 이슈 세 가지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계 공정 부하 문제입니다. 아까 간략하게는 말씀드렸었는데 공정 안정화는 조선업계 실적 개선의 선결 조건이고요. 만약 공정부와 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조선사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매우 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4년 들어서 공정 안정화는 어느 정도는 궤도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선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가 물량들을 빠르게 소진하는 데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공정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추가 원가 부담도 많이 집행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선사들의 인력 충원을 최우선으로 좀 진행을 해왔고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면서 현재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인력이 상당수 충원이 되었습니다. 또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인력들을 충원하면서 납품 스케줄을 안정되게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정부하가 작년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덕분에 실적 가시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추가적인 수익성 제고의 발판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인력들의 숙련화, 또 노사 및 안전 문제 최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공정이 안정적으로 또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국내 조선업에는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나 가스와 같은 전통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 우위가 아주 확고한 LNG선의 수요가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확대되고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중국 강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특수선이라든지 MRO 같은 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 해군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상 물동량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요. 선박 수요 자체가 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집권 하에 친환경 정책이 후퇴되면서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크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경쟁국들이 친환경 기술 격차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조선업계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구조적인 이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손익 가변성 이슈입니다. 계약 시점에서부터 실제 건조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선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계약 시점에 추정하였던 원가 대비해서 실제 공정 시점의 투입 원가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손익 가변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조선업계가 대규모의 동반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당시 강제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성가가 픽스되어 있는 기수주 물량들에 대해서 예정 원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는 형태로 일거에 인식함에 따라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었습니다. 손익 가변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 계약 자체에 기간 경과에 따른 선가 조정, 에스컬레이션 조건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재까지 계약 음, 양태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손익가변성 측면에서의 진전은 사실 좀 미진한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운전자본 측면에서는 조선사들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인도 시점 잔금 비중이 한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헤비테이 형태, 헤비테이 형태로 대금 결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그런데요.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후반부로 갈수록 대금 수치 규모에 비해서 원가 누계액이 더 늘어나는 그런 조선사의 운전자본 부담이 가중되는 현금흐름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 구조가 기존의 헤비테이 형태에서 건조 기간 내에 균형 잡힌 구조로 개선되어 나가는 양상이 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영업현금 창출력 제고로 조선업체들의 현금 흐름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잔금 수치와 꾸준한 신규 수주를 통해서 조선사들의 운전자본 부담이 앞으로도 적절히 관리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조선업종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선업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아이고, 벌써 네, 그 질의들을 조선업에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항공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좀 이렇게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헤비텔 관련해서 과거에 조선업종의 경우 헤비텔 계약으로 운전자본 이슈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현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뭐 앞서 말씀 주신 그 연장선에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질문이 제가 마지막 크레딧 이슈로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네. 발표에서는 좀 굉장히 짧게 넘어갔었는데요. 그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 10번 슬라이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선이 선박 건조 기간에 따른 대금 수치 스케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실선은 선박 건조에 따른 원가가 누계되는 실선이 그렇게 그 선이고요. 현재 일반화된 헤비테이 형태의 프로젝트에서는 최초 10% 계약금을 수취한 이후에 실제 건조가 시작되는 것은 강제 절단이라고 하는데요. 강제 스틸 커팅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1차 중도금을 수령하고요. 이후에 도크에 블록이 얹혀지는 킬레잉이라고 하는데요. 그 킬레잉 시점에 또 한 번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도크에 물을 채워서 선박이 암벽으로 떠서 나오는 런치라고 하고 진수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 또 중도금 한 번을 수령하고 이렇게 중요 건조 이벤트 때마다 한 번씩 중도금을 수령하다가 마지막 선주로 인도하는 시점에 잔금을 60%를 한 번에 수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테일 이제 형태의 대금 수취 구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그 현금 흐름을 뜯어봤을 때 대략 도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킬레잉 시점이 가까이 되면 그 시점 정도부터는 그때까지 수취한 대금보다도 음, 그러니까 그 점선 수치보다도 음, 그때까지 음, 투입된 비용 그러니까 실선이 더 높은 구조로 현금 흐름이 적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잔금 수령 때까지 계속해서 현금은 적자 상태, 운전자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조사들의 계약들을 좀 살펴보면 잔금 비중이 60%가 아니라 40에서 50%로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계약금 자체가 10%가 아니라 20에서 30%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대금 조건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20, 20, 20, 20 이렇게 막 균형 잡힌 구조나 아니면 선수금이 50 정도 되는 뭐 이런 탑 헤비 구조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대금 구조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사 수주 계약을 볼 때 계약 규모나 성과 수준뿐만 아니라 선주와의 대금 지급 구조 조율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드린 성과 조건이라 성과 조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확인하면서 준사들이 잔고의 질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에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아, 되겠습니까, 네, 연구원님?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차트에서 네, 요 그 차트에서 보여지는 선들이 지금 다 누적 값인가요? 네, 네, 누적 그러면 값으로 이게 보고 얼핏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36개월이 됐을 예, 때 예, 우리가 받은 대금의 누계보다 네, 원가에 들어간 누계가 더 많은 아, 예, 예. 것처럼 아, 이해가. 여기 36개월에서 네, 점프가 일어나면서 네. 원가에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대금 수치가 그때 일거에 일어나는 거를 제가 그리지 못했는데요. 그 점프가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 마지막 예. 잔금은 반영이 안 돼 아, 있고 예, 예. 여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주건이 손실건이 아니라면 네. 당연히 마지막 시점에서는 파란색 점선이 빨간색 실선보다는 위에 살짝 있는, 위에 예,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몰라서 좀 아, 여쭤봤습니다. 시간 없는데 이런 거 네. 여쭤보면 안 되는데 네.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자, 그러면 조선에 대한 말씀 잘 주셨고요. 바닷길 갔으니 이번에 하늘길로 한번 항공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